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의 규모 5.4, 대한민국 역사상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포항 지진 속보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8시 뉴스는 재산 피해를 냈던 포항 지진, 그 원인에 대한 사망 1명, 부상 134명, 재산 피해가 850억 원으로 추산된 지진이었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는 희망. 지열 발전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비결. 지열 발전은 지하 심층에 저장된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화석 연료는 유한한 자원이며 채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극심한 기상현상 증가,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열 발전이 기후변화를 막아내고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열 발전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정은 지하 심층의 지열 자원을 채취하는 곳입니다. 터빈은 증기의 에너지를 받아 회전하는 기계입니다. 발전기는 터빈의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변압기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송전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전압을 높여줍니다. 송전선은 변압기를 통해 높아진 고압 전기를 장거리 송전하는 선로로 주변 도시 등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냉각 시스템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냉각탑은 지열 발전 과정에서 취수된 지열수나 증기를 냉각시켜 지층으로 다시 보냅니다. 지열 발전은 크게 생산 단계, 발전 단계, 처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산 단계. 먼저 지열 자원을 찾아야 하는데, 지하에 존재하는 지열 자원을 탐사하고 적합한 지열 발전소 부지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부지에 지열수 또는 증기를 채취하기 위한 생산정을 시추합니다. 생산정의 깊이는 지열 자원의 위치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생산정을 통해 지하 심층의 지열수 또는 증기를 채취하는데, 지열수의 온도는 150도씨 이상, 증기의 온도는 200도씨 이상이어야 지열 발전에 적합합니다. 2. 발전 단계. 생산정에서 증기를 바로 채취할 때는 시추된 증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기는 터빈의 날개를 돌려 터빈을 회전시키고, 터빈의 회전은 발전기에 연결되어 전기를 생산합니다. 채취된 지열수가 액체 상태인 경우 플래시 탱크를 이용하여 증기와 뜨거운 물을 분리합니다. 액체 상태의 지열수는 플래시 탱크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급격히 압력이 낮아지고 증기가 발생합니다. 액체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 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액체에서 증기가 만들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므로 증기의 압력이 높아지고, 증기는 터빈의 날개를 돌려 터빈을 회전시키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터빈을 통과한 증기는 응축기를 거치면서 냉각되고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3. 처리 단계. 응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지하 심층으로 주입하거나 안전하게 방류합니다. 발전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지열 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지열 에너지는 지속해서 공급되는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지만, 지열 발전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열 발전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난방, 냉방, 온수 공급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열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지열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지열 발전이 어렵습니다. 지열 발전 과정에서 유황,
수은 등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표면 침하, 소음 등의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열 발전은 지층 내 지하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지층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바이너리 방식의 이유체 지열 발전 기술. 바이너리 지열 발전,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1904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작은 마을 라데렐로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지열 발전소가 가동되었습니다. 피에로 콘티라는 사업가는 지하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라데렐로 지열 발전소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증기를 파이프를 통해 발전소로 운반하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혁신적인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지열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기술이 점차 발전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열 발전은 지하 심층에 존재하는 고온의 증기나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바이너리 지열 발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열 발전 방식은 크게 건식 증기 방식, 플래시 방식, 바이너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식 증기 방식과 습식 증기 방식인 플래시 방식은 지하 심층에서 끌어온 증기나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지열수의 온도가 낮거나 광물 함량이 높으면 이 두 가지 지열 발전 방식을 사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방식의 지열 발전 기술을 활용합니다. 바이너리 방식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정은 지하 심층에서 뜨거운 지열수를 채취합니다. 채취된 지열수는 1차 열교환기를 통해 터빈을 돌리는 작동 유체에 열을 전달합니다. 작동 유체는 끓는 점이 낮은 유체로 선택되며 지열수의 열을 흡수하여 기체 상태로 변환되어 증기를 만듭니다. 기체 상태의 작동 유체는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전기는 터빈의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변압기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송전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전압을 높이고, 송전선은 변압기를 통해 높아진 고압 전기를 주변 도시로 공급합니다. 2차 냉각 시스템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냉각 시스템을 통과한 작동 유체는 액체 상태가 됩니다. 액체 상태의 작동 유체는 펌프에 의해 1차 열교환기로 이동하여 열을 받아 증기를 만들고 다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1차 냉각 시스템에서 작동 유체로 열을 전달한 지열수는 다시 지하 심층으로 보내지는데, 냉각이 필요한 경우 냉각탑을 거칩니다. 열교환기에서 지열수와 작동 유체의 온도차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5에서 30도씨 정도입니다. 작동 유체의 온도는 지열수 온도보다 낮게 설정되는데, 이는 작동 유체가 지열수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기 위한 최소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온 지열 발전에서 지열수 온도는 80에서 120도씨이고 끓는 점이 낮은 펜탄이나 이소부탄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면 열교환기 입구 온도는 약 40에서 60도씨 정도입니다. 작동 유체의 온도가 지열수 온도에 가까워지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여 증기를 만듭니다. 바이너리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바이너리 방식은 지열수의 온도가 낮아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터빈은 150도씨 이상인 고온의 지열 증기가 필요하지만 바이너리 방식은 70도씨 정도의 온도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지열 자원의 온도가 낮아 건식 증기 방식이나 습식 증기 방식에 적용하기에 경제성이 없을 때도 지열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열수는 광물 함량이 높아 직접 증기를 사용하거나 지열수로 증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터빈이나 발전 설비를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지열수가 터빈이나 발전 설비와 분리되어 순환하기 때문에 부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터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작동 유체입니다. 바이너리 방식으로 지하수, 온천수, 폐열 등 다양한 지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열 발전의 활용 범위를 넓혀줍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저온의 지열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시스템 안정성 향상 등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지열 자원의 온도, 광물 함량,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지열 발전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저류층 지열 발전 기술과 포항 지진.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의 규모 5.4, 대한민국 역사상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포항 지진 속보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8시 뉴스는 재산 피해를 냈던 포항 지진, 그 원인에 대한 조사. 사망 1명, 부상 134명, 재산 피해가 850억 원으로 추산된 지진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 날로 예정된 2018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됩니다. 지진 발생 이후 포항지열발전소의 지열 개발 활동과 지진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주요 쟁점으로 지열발전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하수 주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지진 발생 전후 지진파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열발전소 인근 지층 변화가 확인되었지만,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운영과 지진 발생 간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운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법적인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했습니다. 지진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소는 어떤 방식의 지열발전소였나요? 인공저류층 지열발전은 화산지대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지열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지열발전은 지하 심층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지열 자원인 지열수나 증기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은 제한적이며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열 자원의 온도가 낮거나 채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EGS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없는 고온의 지하에 인공적으로 지열 저장층을 만들어 지열 에너지를 추출합니다. 1970년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핫드라이락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때 인공적으로 암석층을 파쇄하여 열 저장층을 형성하는 방식을 시도합니다. 지표면에서 뜨거운 지하 심층까지 파이프를 연결하여 물을 주입하면 수증기를 생성할 수 있고, 이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탐사 및 시추. 먼저 지하 심층의 지열 저장층을 형성할 수 있는 적합한 지점을 탐사하여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 시추를 진행합니다. 2. 수압 파쇄. 시추공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여 암석을 파쇄하고 투과성을 높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공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3. 물 주입. 파쇄된 암석 사이에 물을 주입하여 지열 저장층을 형성합니다. 4. 증기 생산. 주입된 물은 지하층의 열에너지에 의해 가열되고 증기가 됩니다. 5. 발전. 물이 끓어 생성된 증기를 지층으로 뽑아내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EGS 기술의 장점. 인공 지열 저장층이 만들어지면 물을 계속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열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산 지역 등 자연적인 지열 자원뿐 아니라 다양한 지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 지열 저장층에 주입되는 물의 양과 온도를 조절하면 원하는 온도의 증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난방이나 냉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GS 기술의 과제. 인공 지열 저장층을 형성하려면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압 파쇄 과정에서 포항 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 지열 저장층 지열 발전은 아직 상업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인공 지열 저장층 지열 발전이 탄소 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피고 측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정부는 지진을 유발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영구 폐쇄를 공식 발표합니다. 결국 포항지열발전소의 주관사는 2023년 1월 파산했습니다.